안녕하세요. 과학하자 과자사이언스 진현자입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학교에서의 학습과 수업이 미래에 어떤 방향으로 나아가면 좋을지에 대하여 함께 고민해 보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지금 여기 그리고 머무르다 시작하겠습니다. 2020년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하여 전 세계 나라 학교 활동이 멈추고 더불어 4차 산업시대와 같이 급변하고 있는 시대에 살고 있는 우리는 어디로 가야 할까요? 우리는 지금 아무도 걷지 않는 길을, 잘 모르는 길을 걸어야만 합니다. 이러한 상황이 교사와 학생 모두 혼란스럽지만 이러한 어려운 상황을 이겨내기 위하여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그리고 어떤 방법을 활용하면 좋을지 고민하기 시작합니다. 이에 우리는 변화라는 방법을 택하게 되었는데요. 어떤 부분의 변화가 필요하냐 하면 현재는 온라인과 오프라인의 수업의 연계가 필요하고요. 그리고 지식을 활용할 수 있는 능력을 증진시킬 수 있는 방법 등 우리는 수업의 변화를 생각하기 시작합니다. 학습, 수업, 평가, 상호작용의 의미는 무엇이고 과연 어떠한 방향으로 변해야 할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학습이라는 것은 배울학, 익힐습, 즉 이론을 알고 경험으로 익히는 것입니다. 요즘은 배운 지식을 자신의 경험에 비추어 재구성하고 그것을 내면화하는 과정으로 생각하고 있는데요. 플립 러닝, 거꾸로 수업 등 온라인 매체를 활용한 학습, 태도적인 면을 강조한 자기주도적인 학습, 다른 사람들과의 소통과 협업을 강조하는 학습 등 다양한 의미의 학습이 있습니다. 학습의 관점이 다양화되고 바뀌면서 수업 역시 바뀌고 있는데요. 수업 방법이나 도구에 관한 고민, 교과의 본질을 반영한 수업, 프로젝트 기반 학습, 디자인 싱킹, 하브르타와 같이 다양한 교수 학습 방법의 적용, 협업과 상호작용, 실생활 밀착 수업 등 수업 역시 교사에게 재정립할 필요가 있게 되었습니다. 평가는 화면 보시다시피 학생의 학습, 행동의 발달을 교육 목표에 비추어 측정하고 판단하는 일인데요. 예전에는 상중하, 점수에 집중하였다면 지금은 발전 정도, 목표 달성 정도, 기능을 수행할 수 있는지, 피드백으로 인한 변화 등을 많이 고려합니다. 더불어 글쓰기, 말하기, 만들기 등 평가 방법도 다양화하고 있습니다. 상호작용이란 서로 작용하고 영향을 끼치는 일로 교사와 학생 간 상호작용, 학생과 학생 간 상호작용, 현재 온라인 도구를 활용한 상호작용 등 다양하게 적용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런 학습, 수업, 평가, 상호작용에 관하여 많은 고민이 현장에서 있습니다. 이러한 것들의 맥락과 의미를 되짚어보는 과정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 같습니다. 이러한 변화는 어디에서 어떻게 시작될까요? 변화의 시작은 바로 여기입니다. 지금 여기에 충분히 머물 수 있을 때 변화와 성장이 가능해진다라고 합니다.
우리는 학교에서 하는 활동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렇지만 이러한 활동들의 일관성과 방향, 철학 등을 미처 깊게 생각하지 못한 채 하루하루를 살아가기에 이 말이 굉장히 와 닿는 것 같습니다. 수업에서는 지금까지 해왔던 수업의 방법, 왜 그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였는지, 실제로 그것을 하기 위해 노력을 기울였던 부분 등에 대하여 고민하는 시간이 필요한데요. 이것을 머무르다라는 용어를 사용하였습니다. 수업에서는 사실 머무르다라는 용어를 잘 사용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내 수업에 머무르는 것은 굉장히 민망하고 쑥스럽기 때문입니다. 그렇지만 지금까지 해왔던 수업 방법에 대하여 고민하고 현재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즉 온라인 수업과 연계하는 방법, 시대 변화에 따라 필요한 능력이 무엇인지 이런 고민하는 과정들이 결국에는 앞으로 나아가는데 발판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위해서는 우리는 중요한 현상들을 방어하거나 피하지 않고 있는 그대로 지각할 수 있는 알아차림이라는 과정이 굉장히 중요한데요. 알아차림이라는 것은 현상 그대로를 보기 위하여 자신의 선입견이나 가치 판단을 괄호 안에 넣고 현재 상황에서 지각한 것, 느낀 것, 실제로 한 것들을 중심으로 보는 태도입니다. 결국 우리는 지금 여기에 잠시 머물러 생각해 보는 쉼표와 같은 시간이 결국 진일보, 즉 한 발짝 한 발짝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것의 시작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런 것들을 반영하여 저의 수업을 구성하게 되었는데요. 저는 중학교에서 과학교과를 가르치고 있습니다. 과학은 모든 학생이 과학의 개념을 이해하고 과학적으로 탐구 능력과 태도를 함양하기 위하여 개인과 사회의 문제를 과학적이고 창의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과학적 소양을 기르기 위한 교과입니다. 이에 이번 온라인 수업을 준비하면서 지금 여기에 머무르며 제가 했었던 그리고 추구하고 싶은 수업의 방향을 곰곰이 생각해 보았습니다. A. 스토리가 있어 몰입도를 높이고 학생들이 실생활과 동떨어진 것이 아닌 밀접하다라고 생각할 수 있어야 된다라고 생각하였고요. B. 교과의 본질인 과학적 사고력과 탐구력을 증진시킬 수 있어야 한다고 생각하였고요. C. 명쾌한 설명으로 어려운 과학적 개념을 쉽게 이해할 수 있어야 한다라는 세 가지를 수업 방향으로 설정하였습니다. 이처럼 선생님들께서도 선생님들 교과에 적합한 수업 방향을 설정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제 학생들의 두뇌를 자극할 시간입니다. 무엇이 학생들의 두뇌를 깨울 수 있을까요? 저는 질문과 실생활과의 관련성, 그리고 새로운 정보를 생각하였는데요. 실생활에서 직접 경험한 상황, 과학적 사실을 기반으로 한 호기심을 자극하는 질문은 학생들이 학습으로 깊숙이 들어올 수 있게 해줍니다. 또한 우리가 살면서 한 번쯤 겪어보거나 매일 느끼고 경험하는 일들에 관한 이야기 역시 학생들의 관심을 끌 수 있습니다. 더불어 다소 어렵지만 궁금해할 법한 정보들을 제시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수업에 관심이 생겼다면 이 관심을 지속시키는 것은 바로 스토리인데요. 스토리는 차근차근 학습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사고의 과정입니다. 잠깐 보시겠습니다. 과포화 상태이고요. 포화 수증기량 곡선과의 차이가 바로 만들어지는 물의 양, 응결량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연습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정리 한 번 더 한다면 온실기체가 일정량 이상 증가한다면 대기에서는 지구 복사 에너지를 많이 흡수하게 됩니다. 이로 인해 대기가 지표로 에너지를 재방출하게 되고 이러한 스토리는 차근차근 학습할 수 있도록 도와주며 더불어 사고의 과정을 통하여 논리성을 키울 수 있습니다. 이러한 과정에서 핵심 개념과 더불어 중요한 것이 교과의 본질인데요. 과학뿐만 아니라 모든 교과에서는 논리성과 합리성과 같은 사고력이 매우 중요합니다. 이를 위하여 다음과 같이 예상해 보게 한다거나 사고를 확장시킬 수 있는 질문, 함께 생각을 공유하여 자신이 미처 생각하지 못한 부분을 건드려주면 좋습니다. 또한 과학에서는 탐구 능력이 매우 중요한데요. 온라인 수업을 준비하며 복사 평형, 이슬점과 같은 실험을 직접 설계하고 학생들에게 제공하였습니다. 현재 5월 9일 3시 하단에서 확인하실 수 있고요. 위쪽으로 가면 과학 관련 사이트를 둘러보며 사고를 자극하고 탐구력을 증진시키는 활동도 하였습니다. 이러한 활동들은 좀 색다르고 재미있게, 그렇지만 그 속에는 교과의 특성을 경험할 수 있는 진지함을 포함하였습니다. 또한 이 과정을 정리하는 시간도 제공하였는데요. 기본 원리를 설명하는 이런 영상들, 그리고 과학 119라고 하여서 수업 활동 후에 수업 내용을 간결하게 정리할 수 있는 영상도 이렇게 제작해 보았습니다. 이 과정을 정리하는 시간, 즉 수업 후 수업 소감을 기록하여 자신의 생각을 표현하고 정리하였으며 카드 뉴스와 같은 창작물을 제작하여 자신에게 숨겨진 잠재된 능력을 발휘할 수 있는 기회도 제공하였습니다. 다음은 useful입니다. useful에서는 생각을 나누고 이런 생각을 표현할 수 있는 수업에 활용할 수 있는 도구들을 소개하려고 합니다. 왼쪽에 보이는 구글 설문지, 퀴즈 앤 패들렛, 미리 캔버스, 젠보드에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은 오른쪽에 있는 QR코드를 찍어보면 직접 확인할 수 있고요. 만약 QR코드로 확인하지 못한다면 유튜브에서 과자 사이언스를 검색하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구글 설문지 같은 경우에는 설문지를 이용하여 형성평가, 수업 후기를 수집할 수 있으며 더불어 사진 파일도 제출이 가능합니다. 여기 보이는 이 QR코드는 대기 중의 수증기라는 주제로 구글 설문지의 섹션 기능을 이용하여 방에서 탈출하는 형식의 게임물을 제작하였습니다. 이를 통하여 학생의 흥미도와 참여도를 높일 수 있었습니다. 두 번째는 퀴즈앤이라는 도구인데요. 구글 설문지와 네이버 폼보다 직관적이고 시각적이며 효과 음악으로 인하여 마치 퀴즈에 참여하는 것과 같은 느낌을 주는 도구입니다. 단답형, 선다형, OX 퀴즈, 초성 퀴즈 등 다양한 양식의 문항을 제작할 수 있으며 결과 수집이 가능하여 학생들의 내용 이해 정도를 파악하고 피드백을 해줄 수 있습니다. QR코드는 제가 제작한 퀴즈 앤 문항입니다. 세 번째는 패들렛이라는 도구인데요. 패들렛은 공동으로 의견이나 사진을 공유할 수 있는 온라인 공간입니다. 과제를 제출하거나 생각을 나누고 좋아요, 투표 등을 할 수 있는 기능이 있고요. 다음은 학생들이 직접 제작한 카드 뉴스를 선별하여 좋아요 기능을 이용하여 투표를 해본 활동입니다. 네 번째는 미리 캔버스인데요. 미리 캔버스는 카드 뉴스, 인포그래픽, 파워포인트, 썸네일 등을 제작할 수 있는 사이트로
귀여운 캐릭터, 시각적인 아이콘, 배너 등을 이용하여 시각 자료를 제작하기 좋은 도구입니다. 마지막은 구글에서 활용할 수 있는 잼보드인데요. 구글 잼보드는 온라인에서 공동으로 작업할 수 있는 화이트보드로 이렇게 개인적으로 정보를 모으거나 생각을 정리할 수 있고요. 모둠이 함께 작업하여 공동의 산출물을 제작할 때 활용이 가능합니다. 좋은 점은 같은 공간이 아닌 각자 다른 공간, 각자 원하는 시간에 작업을 하여도 된다는 것입니다. 이제 영상의 마무리 시간인데요. Nowhere 어떻게 읽을 수 있으신가요? Nowhere, now here. Nowhere에서 now here로, 즉 길이 없다라고 생각하는 것에서 지금 여기에서 머무르며 할 수 있는 것들을 찾아 나서는 것. 이를 위해서 교사가 교과 수업을 바라보는 관점을 정의할 수 있는 교사만의 브랜드를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과하자 사이언스, 과학하자, 과학으로 세상을 이해하자라는 생각을 바탕으로 저의 교과에 대한 수업 활동을 구성하고 있습니다. 브랜드가 있다고 하여 크게 달라질 것은 없으나 교사의 브랜드를 구현하기 위해 노력하다 보면 나무가 꽃을 피우고 열매를 맺는 것처럼 어느 순간 교사가 원하는 방향의 수업을 구현하고 교사가 구성한 수업이 학생들의 능력을 키우는데 매우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결국 수업과 학습은 속도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방향이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이 수업의 방향은 스토리가 있어 몰입할 수 있어야 하고 질문이 있어 생각할 수 있는 힘을 기를 수 있어야 하며 핵심 개념을 쉽고 명확하고 자기주도적이고 능동적인 태도로 참여할 수 있도록 다양한 활동으로 새로움을 추구하고요. 마지막으로 교과의 본질을 경험할 수 있도록 수업을 구성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선생님들이 지금 하고 계신 모든 것들이 경기교육의 미래이며 경기 미래형 교육과정이 바탕이 될 것입니다. 긴 시간을 바라보면서 방향을 잘 설정하시고 지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화이팅 하십시오. 이상 과학하자 과자사이언스 진현자였습니다. 영상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